지니쌤네 집에서 하는 5가지 영어 활동. 그 활동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부모가 잘해야 아이가 잘한다. 초등맘 TV. 안녕하세요,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5가지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활동은요, 저희 집에서 항상 하는 활동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유용하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밖에 요하지 않아요. 네, 긴 시간 무슨 도구를 가지고 같이 앉아서 뭔가 오랫동안 하는 활동이 아니고요. 굉장히 짧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이고요. 그것의 효과가 굉장히 컸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아이가 습관화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가정의 어떤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요, 저는 아이들이랑 차를 타고 이동을 할 때요, 반드시 지켰던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차를 탔을 때는 집에서는 상관없었어요. 그런데 차를 타고 어딘가를 이동할 때는 반드시 영어로 된 무언가를 들었어야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들은 거는요, 영어 노래예요. 영어 노래를 많이 들었고요. 아이들이 학년이 높아지고 그리고 나이가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 룰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 차에 타면은 아이들이 절대로 다른 우리말 노래를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말 노래를 들을 수 없고 무조건 영어 노래만 들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영어 동요를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컸을 때는 팝송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요, 팝송을 지금도 외우고 있는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은데 저희 친척집에 가거나 그래도 저희 첫째가 굉장히 영어 노래를 많이 외우고 있어서 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외우고 잘 외우니? 그랬더니 매일 들어서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얘가 매일 들은 게 아니에요. 매일 들은 게 아니라 제 차에서 들은 것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차를 이동하면서 들을 때 저는 아이의 영어 동요도 들려줬지만 제가 좋아하는 팝송도 항상 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팝송 중에서 아이가 꽂히는 노래가 있으면 그 노래를 물어보곤 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알려주면은 그걸 집에 와서 유튜브를 검색해가지고 본인이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외우고 하는 과정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영어 노래를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부터 저희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따라 부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저희 둘째도 초등학교 2학년이 되니까 가사를 외우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효과가 있었어요. 아빠가 같이 타든 엄마가 혼자 타든 무조건 노래를 틀어주는데 영어 노래로, 저도 영어 음원이나 그 다음에 책 같은 것도 틀어줘 봤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좀 지루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노래만 틀어줬었고요. 그 노래가 무조건 영어였어야 됐어요. 그리고 지금 큰아이가 이제 5학년, 이제 6학년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케이팝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본인이 알아서 따로 듣지만 제 차에 탔을 때는 금지예요. 금지여서 절대로 한국 노래는 못 듣습니다. 그런 것들이 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문화예요.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머님도 좀 즐기셔야 돼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팝송들을 한번 선곡해 보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영어로 끝말잇기 하는 거예요. 자, 영어로 끝말잇기가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파닉스만 떼면은 가능합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첫째 같은 경우는 저랑 첫째랑 둘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끝말잇기를 해봤었고요. 그게 한글 끝말잇기가 가능한 아이라면은 영어 끝말잇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끝말잇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둘째가 크기 시작하니까 둘이서 끝말잇기를 서로 하는데요. 둘째 같은 경우에는 파닉스 이제 좀 뗐을 때 그 시기부터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닉스를 떼고 나면은 CVC word, 그러니까 글자가 3개 돼서 하나의 낱말을 이루는 cat, dog, 그리고 이제 주제별 어휘 같은 것들을 조금 학습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 시기에 아이들이랑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됩니다. 실제로 파닉스만 떼도 이 활동을 해보시고,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할 때는 부모님이 조금 힌트도 주시고요. 힌트도 많이 주시고 많이 좀 져주셔야 돼요. 져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품사랑 이런 거 상관없이 아이가 그 발음으로 내뱉는다 하면 그것도 굉장히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끝말잇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두음이에요. 첫 번째, A로 시작하는 글자, B로 시작하는 글자, C로 시작하는 글자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 보는 그런 활동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활동들은요. 굉장히 긴 시간, 1시간, 2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이냐면 제가 이제 아이랑 같이 뭐 슈퍼에 간다라고 하면 아이 데리고 집 앞에서 문 열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누르고 기다리면서 자, 우리 슈퍼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 A로 시작하는 단어 한번 생각해 볼까? 라고 한다거나 아니야. 그럼 애가 이래요. 그러니까 뭐 C로 시작하는 거 자기가 유리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얘기하거든요. 그러고 하다가 자기가 총알이 다 떨어지면 다른 알파벳으로 바꾸자고 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슈퍼까지 도착하는 그 정도의 거리 있잖아요. 그 정도의 거리에 이제 매일 습관처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 이제 이걸 이제 연산 활동도 해주실 수 있어요. 엄마표 수학하시는 어머님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뭐 덧셈이나 곱셈 같은 것도 있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굉장히 짜투리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그때 뭐 있었던 일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매번 이야기가 막 넘쳐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자기 얘기하는 것도 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붙잡아 놓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건 굉장히 좀 지루하게 학습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길거리의 간판 읽기예요. 자, 이것도 뭐 슈퍼 가는 길에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차로 이동하시는 동안에 하셔도 돼요. 요즘에 영어로 된 간판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어머님들도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주차장 내려가는 길에도 보면 parking lot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enter,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고, 그 다음에 exit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어딘가 간판이 꼭 아니더라도 이제 뭐 어디 벽에 써져 있는 글자라든지 어딘가에 써져 있는 영어로 된 글자들 있죠. 그런 것들 아이가 파닉스 막 끝내고 나서는 굉장히 읽고 싶어 해요. 우리가 한글을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간판 보면서 공부하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요즘에는 영어로 된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글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그런 걸 찾다 보면은 굉장히 금방 목적지에 도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탐색해보고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좀 좋습니다. 이건 이제 아빠가 운전하실 때 엄마가 옆자리에 조수석에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에요. 왜냐하면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찾는 건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하거나 또는 이제 엄마랑 같이 손잡고 어딘가를 걸어갈 때, 도보로 걸어갈 때, 또는 이제 뭐 마을버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실 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아이랑 같이 글자로 빙고 게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집 안에서 하실 수 있거든요. 집 안에서 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자주 하실 수 있어요. 빙고로 그냥 아이들이랑 이건 이제 주제별 영어를 하실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동물, 뭐 바다동물, 육지동물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따로따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월이나 뭐 요일, 숫자 이런 걸로도 하실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숫자 빙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영어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빙고도 굉장히 시간이 짬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그냥 종이를 항상 이렇게 꺼내 놓으세요. 꺼내 놓으시고 A4를 그냥 전 4분의 1 토막을 항상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 4분의 1 토막 중에서 한 장을 꺼내가지고 오늘 빙고 할까? 그리고 이렇게 칸을 딱 치시고 금방금방 할 수 있는 것들 해보시면은 짜투리 시간에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하고 우리 영상 보자, 또는 이거 하나 하고 뭐 하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셔서 우리 가정의 어떤 문화라든지 우리 엄마랑 나는 영어로 이런 게임을 해 라는 어떤 인식을 심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어머님들은 팝하거나 뭐 사전이나 이런 거를 다 찾으세요. 나 자신 없다 이러면은 찾으시고 그 다음에 그 찾으신 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힌트도 주세요. 왜냐면 애들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하다가 자기가 이제 하기 싫고 계속 지고 재미없고 하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계속 이길 수 있도록 어머님들이 계속적으로 힌트를 주세요. 그래서 힌트에서 이거를 볼 수 있는 뭐 타임이라든지 아니면 엄마가 첫 글자 힌트를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힌트를 많이 주시고 아이가 항상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추후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엄마랑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빠들도 언젠가
동참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드린 5가지 팁, 짜투리 시간 그냥 보내지 마시고 2월달 이제 방학 마무리하기 전까지 한번 해보세요. 가정에서 해보시면은 분명히 효과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니쌤은 다음 주에도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